우리 소중한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참 마음처럼 쉽지가 않죠. 큰 수익을 꿈꾸며 용감하게 투자를 했는데 쓰라린 손실을 보신 분도 계실 거고, 내가 산 애플은 잠잠한데 저쪽 엔비디아는 하늘 높을 줄 모르고 오르는 걸 보며 속상했던 경험도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그냥 엔비디아 사자 하고 탁 옮겼더니 이번에는 테슬라가 급등하는 걸 보면서 나는 왜 항상 한 발짝씩 늦을까 하는 자괴감, 즉 포모를 느끼기도 합니다.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 우리는 결국 그래 위험한 건 피하자, 가장 안전하고 꾸준히 우상향하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주식을 사서 묻어두자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너무 더딘 상승률에 기다리다 지쳐서 이럴 거면 차라리 예금이 낫지 않나 하는 생각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모든 고민과 시행착오의 끝에서 현명한 투자자들이 도달하는 하나의 결론이 있는데요. 바로 미국 시장 전체에 투자를 하는 ETF를 꾸준히 적립식으로 매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미국 주식은 수익이 나면 세금을 22%나 뗀다던데 괜찮은 건가요? 네, 괜찮습니다. 오히려 훨씬 더 좋죠. 왜냐하면 우리는 수익금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기 때문입니다. 원금까지 합친 전체 금액이 아니라 내가 번 돈에 대해서만 내는 행복한 세금인 셈이죠.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이 그래프 한 장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오른쪽에 보이시죠? 지난 15년간 코스피나 중국 지수는 거의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어쩌면 은행 이자가 더 나았을지도 모르죠. 실제로 현재 코스피의 수익률이 97%라고 되어 있는데 은행 예금이 3%라고 한다면 15년 동안 대략적으로 58%의 수익이 나오고요. 만약에 복리로 5% 수익을 가져가게 되는 경우에 109%, 한마디로 코스피의 수익률보다 은행 예금이 더 높은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미국의 나스닥은 어때요? 무려 1200%가 넘게 상승했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번 1200%의 수익금에 대해서 22%의 세금을 낸다고 계산을 해봅시다. 그래도 우리에게는 900%가 넘는 어마무시한 순수익이 남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15년 동안 30% 오를까 말까 하는 시장과 세금을 내고도 900%가 남는 시장, 우리는 어디에 장기 투자를 해야 될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좋아, 그럼 미국 ETF를 사야겠다 하고 마음먹고 찾아보면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해요. S&P 500이니 나스닥 100이니 종류도 많고 증권사마다 이름도 다 다르죠. 또 환율 변동을 막아준다는 환해지 상품, 배당금을 자동으로 재투자해준다는 토탈 리턴 상품 등 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가 명확하게 정리를 해드릴 건데요. 우리가 장기 투자 바구니에 담아야 할 ETF와 절대로 담으면 안 되는 ETF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좋은 ETF의 조건은 간단합니다. 거래량이 많아서 언제든 쉽게 사고팔 수 있고 운용 수수료가 낮은 상품인데요. 대부분 유명 지수 추종 ETF들은 수수료가 매우 낮으니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특히 연금저축 펀드를 통해서 세금 혜택까지 받으시는 분들은 안정적인 채권 혼합형 ETF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는데요. 반대로 우리가 장기 투자로 피해야 하는 ETF는 바로 수수료가 높은 상품들입니다. 대표적으로 1.5배, 2배, 3배짜리 레버리지 상품이나 인버스 상품, 그리고 매달 배당금을 주는 커버드콜 상품이 있습니다. 같은 나스닥 100을 추종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상품들은 장기 투자에 적합하지 않은데요. 레버리지나 인버스는 변동성이 커질 때 단기적인 차익을 노리는 트레이딩 상품이고, 커버드콜은 은퇴 후 현금 흐름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상품입니다.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나스닥 100 지수 추종 ETF가 50%의 수익을 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같은 기간 나스닥 100 커버드콜은 주가 상승이 제한되는 대신 중간중간에 현금 배당을 하기 때문에 그 배당금 전부를 재투자한다고 하더라도 최종 수익률은 20%나 30%대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수익률에 대해서는 많게는 2배에서 3배까지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결국에는 장기 투자를 하던 단기 투자를 하던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의 마음가짐인데요. 어떤 ETF를 담아야 10년 후에도 후회를 하지 않고 처음에 그 마음을 굳게 지킬 수 있는지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셔야 합니다. 나는
과연 10년 뒤에, 20년 뒤에 어떤 모습이길 바라는가? 내 계좌가 반토막 나는 순간이 오더라도 나는 이 투자를 계속할 수 있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인데요. 내가 선택한 S&P 500, 나스닥 100 ETF가 20%, 30% 오를 동안 옆에서 다른 테마주, 양자 컴퓨터라든가 AI 관련 주식, 방산 주식, 조선업, 에너지 저장 인프라 등등 다른 테마주에서 100%, 200% 혹은 500%, 1000% 상승이 나오는 사안이 발생했을 때 나는 그걸 사지 않은 과거의 나를 원망하지 않고 지금의 이 선택을 끝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미리 여러 가지 선택지를 두고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결과값을 충분히 인지한 후에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값이 마이너스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적은 수익률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내가 선택한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그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 확신이 설 때 여러분들의 투자는 비로소 성공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의 관심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백들에도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의견 나눠주시면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